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187cm까지 25달 크는 게 신체적인 목표가 되겠고, 25살까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모르는 이 퍼포먼스, 신경계의 발달을 저희가 최대화시키는 게, 요 아이는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7살인데 12초 때에 100m를요? 네. 달리는 거 보면 아주 정말 놀랐습니다. 저거는 근데 원래 보통 그쪽도 자메이카도 보면지만 약간 그쪽 종족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뭐 약간 그런 수밖에 거는 없는 생활 환경에 러닝이나 이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이제 크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관심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이게 사실 성장 호르몬이 어쨌든 뭐 전체적인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는 여기에 이제 성 호르몬이 같이 딱 합쳐지면서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성장 호르몬이 존재해야지만 어쨌든 이 성장판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건데,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여기가 딱딱한 뼈가 아니라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애들은 요렇게 이제 중간에 뼈가 없는 부위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성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공을 많이 던지면 성장판이 벌어집니다. 인대가 끌어지는 게 아니고, 리틀리거 엘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은 인대가 훨씬 더 딱딱하니까 성장판 자체를 인대가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니까 성장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오래 두게 되면은 성장 자체가 팔이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된 거죠. 힘이 계속 받으면서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잘 때 많이 나온다는 건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양을 가지고 여기 성장판에다가 이 센서를 놓고 낮에 자라는지 밤에 자라는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뼈의 성장의 90% 이상은 다 잘 때 아니면 쉴 때. 그 이유는 이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 성장판이 이렇게 압박을 가해져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눕거나 자기 시작하면서 그 압박이 풀리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당연히 사춘기는 당연히 관여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당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로프라놀롤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막 긴장했을 때 요거를 딱 먹으면 심장 뛰는 게 딱 멎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쫙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주고요. 잠자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굶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거는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당 떨어지는 거랑 굶는 게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깊이 자야 되고, 그 깊이 자는 게 사실은 요 깊은 수면이 수면 초기에 생기거든요. 수면 전반부에 깊은 수면이 훨씬 많고,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저희가 새벽이 될수록 이제 이렇게 꿈도 많이 꾸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렘 수면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잠을 안 재우면, 여기서 보시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다가 잠을 안 재우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는 뭐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식을 시켜봤어요. 사람들 데려다가 한 4,000칼로리, 우리 아이들 이 정도 먹긴 하죠. 이렇게 먹였더니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던 게 쫙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운동으로 이런 그냥 단순한 칼로리의 과잉을 운동으로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이제 성장 호르몬은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인자 중에 중요한 게 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래서 사실 야식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되고 하는 거는 분명하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서 밤늦게 와가지고 그냥 배불리 막
채워놓고 바로 자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 것이냐를 한 번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찍 충분히 많이 먹고 자기 전에는 가벼운 뭐 필요하면 가벼운 스낵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니면 안 먹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는 게 성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전에 아마 제가 피레뉴에서 올려주신 글에, 그러니까 야식이라는 게 원래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운동을 할 때는 오히려 그걸 꾸준하게 뭐 정기적으로 먹는 것도 오히려 영양이나 이쪽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또 글을 봤었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양면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야식은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운동하는 이제 중간에 어떤 그 기준점을 한 9시 이전에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몇 시로 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10시나 11시에 잔다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잠자기 직전까지 뭔가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게, 그리고 만약에 굳이 야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가벼운 이제 뭐 액체, 유동식이나 소화의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왜냐면 야식을 먹게 되면 그거를 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계속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는 당이 올라가고 잠들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성장 호르몬 피크를 쳐야 되는데 이런 리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면은 보통 훈련을 한 9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침 저녁 픽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저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집에 와서 뭘 먹이는 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9시 딱 끝날 때 이제 가볍게 차에서 그러니까 차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음료라든가 뭐 바나나라든가 뭐 그냥 좀 빵 좀 뭐 그냥 일반 흰 밀가루 말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단 뭐 주스 같은 경우 이제 편의점에서 살려니까 저 당이 또 액상 과당이니 뭐 이런 거. 액상 과당이 워낙 제가 그래서 많고. 음료수 다 웬만한 거 다 뒤져봤는데 정말 그 시중에 파는 음료수 중에는 그런 이렇게 과당류가 좀 제거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웬만하면 안 먹고 자는 게 습관이 되니까 언제부턴가는 그냥 9시에 그냥 주는 것도 그냥 물이나 음료수 정도 먹고 별로 그렇게 애들도 뭐 이렇게 찾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수면의 질이 더 거기서 이제 그 공복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뇌 쪽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중에 한 2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이 해부학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생겼는데, 잠잘 때 우리 뇌 안에 그 혈관이 이렇게 싹 줄어들면서 길이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액체들이 쫙 흘러가면서 낮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다 제거하는 회로들이 거기서 열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뭐 뇌의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한다고 하면 잠자는 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존재하고 해서 저거를 먹어서 잠 자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못 먹어서 스트레스 쌓이는 건 어느 게 나쁠까요? 배고픈데 자기도 먹고 싶은데 또 못 먹으면 그것도 또 네, 그렇죠. 이게 배가 고프면 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과연 에너지가 부족해서 애가 잠을 못 자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제 허기라고 보통 허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는 정말 기하니까 음식이 부족한 건데 사실은 허거든요. 네. 마음이 허한 거라. 그거는 우리가 습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제 아까 이제 음료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이들이 갈증이 나는데 자꾸 음료수를 주는 거는 저는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갈증은 물로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갈증이 생기는 원인은 삼투압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희석을 해줘야 되는데 단 거를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갈증을 푸는 문제랑 별개로
약간의 중독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운동하면서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음료수를 마시는 거는 저는 운동해서 갈증이 날 때는 확실하게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당을 섭취해야 된다면 그런 이제 음료수를 먹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총무님이 근데 물만 넣어주시면 또 되게 야박하다고 할 텐데. 네. 선수. 저는 항상 2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갈증이 나면 물을 먹어라라고 우리가 많이 가르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네. 문제.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음료수는 저희도 이제 따로 놔두진 않고 이제 와이프가 레몬청을 항상 만들어놔요. 이것도 사실 달거든요. 레몬청에 설탕이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썩거든요. 부패하기 때문에 맛도 없고. 당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음식들이 저희가 이제 맛있다라고 느끼는 많은 음식들에는 단맛이 다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단맛을 없애는 방법이 매운맛이에요. 못 느끼게. 그 다음에 매콤하게. 탄산. 저희가 콜라 350cc 콜라에 각설탕이 13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김 빠진 콜라를 드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달아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그 단맛을 감추는 방법이 탄산으로 인해서 달달하고 못 느끼죠.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그게 주는 청량감이나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느끼지만 탄산이 다 날아가고 나면 아무도 이거를 왜 먹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뭔가 이게 단 거를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매운 음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운 거는 사실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사람들이 중독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음식에. 그러면 이제 매운맛에 단맛을 베이스로 쫙 깔아서 달지 않다라고 느끼게 해버리면 그런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성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되게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작동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아지면 아무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자라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안 먹고 운동할 때 이런 상황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게 성장 호르몬 측면에서 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사실 결론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인데 잘의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워.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고 아이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이 딱 끝나고 나면 삶의 후반부에 이게 많은 질환들의 과 연관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얘가 선택한 삶이니까 이 삶의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너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고 삶의 후반부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제가 그래 너가 이제 야구 인생이 끝나면 그때 네 몸은 내가 관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뒷부분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게 먹고 이 성장의 곡선을 우리가 삶의 초반부에는 조금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난 이후에는 그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노년에 사실은 많은 질환들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는 몸이며 몸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동시에 그 몸을 행한다. 이제 대표님도 가끔 이제 운동은 공부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현대 그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 자체가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게 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 그것도 분명히 공부고 분명히 뭔가 큰 뜻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너무 분리하는 게, 이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애들, 운동하는 애들 이렇게 분리하는 걸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몸에 대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이 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서. 네. 이거는 이제 애가 야구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아이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